안녕하세요. 자신만의 속도로 타로 배우기. 제이와 함께하는 스토리 타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타로 배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수비학과 또 키워드가 적절히 섞인 편한 방법의 리딩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 시간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8번부터 강의를 시작할게요. 8번 카드는 힘 카드라고 부르죠. 키워드는 조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끔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 상담 내용에 따라서 내가 조절을 당하는 사람인지 혹은 내가 조절을 하는 입장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카드일 것 같아요. 음, 이게 5 더하기 8번의 키워드를 갖고 있거든요. 5번은 변화이고 3번은 시작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변화를 통해서 내가 2번을 겪고 3번을 추가했으니까 에너지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두 가지를 5 더하기 2 전차 카드도 쭉쭉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데 5 더하기 3이니까 실속도 갖춰지게 되는 거죠. 진정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조절하는 힘까지 가졌으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문제는 힘을 쓰는 사람도 그 힘에 지배당하는 사람도 예민하고 까다로울 수 있어요. 8번이라는 카드가 에너지가 좀 농축되어져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 쉽지 않게 움직여야 되는 모든 사건에 이 카드가 나와요. 상대로 봤을 땐 다루기 힘든 사람이고 사건으로 봤을 땐 까다로운 일일 수 있어요. 돈으로 보면 힘들게 벌어야 되는 돈이거나 잘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음, 만약에 투자나 이런 데 나와도 꼼꼼히,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꼼꼼히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8번 카드가 결과로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내가 현실에 있어서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번 은둔자 카드를 볼게요. 키워드는 내면 혹은 뭐 심리학 혹은 선생님 뭐 요런 카드들을 많이 갖고 있죠. 탐구나 내면을 의미하는데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의 그림이에요. 뭐 그래서 뭐 선구자 이런 것도 있죠. 4번 자체가 완벽한 숫자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번 황제 카드 설명할 때 그랬죠. 그런데 5 더하기 4가 되면 조금 달라요. 5의 경험은 세상의 어려움을 한번 겪은 거예요. 물론 10번에 도달하지는 못했겠지만 9번 자체가 자연수 중에 제일 큰 수라서 내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변화를 한번 겪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 완벽한 노하우 4번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최대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나만의 세계, 나만의 고집이 뚜렷할 때 나타나요. 일로 보면 나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일이거나 나의 능력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 보면 자기 세계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가 보편적이지 않아요. 나는 완벽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진취적일 수는 없죠. 진취적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이거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변화도 겪었고 완벽해. 난 세상에 대해서 다 통달했어. 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결과로 나오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4번이라 결과치가 좋지 않아요. 4번을 설명하면서 결과로서는 약하다. 유지는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카드가 활동해야 되는 모든 일, 뭐 사업운이라든가 재물운이라든가 혹은 연인 관계라든가 이렇게 뭔가 발전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질문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화가 없거든요. 대신에 뭔가 생각을 한다든가 사람을 판단한다든가 할 때는 나쁘지 않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카드를 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혹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은둔자 카드는 상당히 부족하고 아쉬운 면이 있는 카드예요. 그다음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한번 볼게요.
오 더하기 오죠. 처음에 주어진 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내가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쉽게 받아들인 입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선 안에서의 수용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완벽해. 9번의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번의 변화가 주어진 거니까 이거는 강제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랑 타협하지 않은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5번의 변화는 사회적 목적을 두고 있는 변화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도 동의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장하면서 주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나는 완벽해라는 9번을 겪고 나서 다시 1번이 보태져서 10번이 되면 원하지 않는데 주어지는 거라 강제성이에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10번에 그려지게 된 거예요. 운명이라는 건 강제인 거잖아요. 나의 선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전환점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보는데 첫 번째나 끝에 왔을 때는 전환점을 읽는 게 맞아요. 사실은 거기에 해당하는 일들이 많고 계절로 봤을 때도 시즌 지남 혹은 그 시기가 지나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를 마무리 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가 세 장을 보는 카드에서 가운데 나왔을 때는 양쪽의 일이 번갈아 일어나는 일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앞에 1번 카드와 그 다음에 3번의 카드가 지금 잠깐 보면 꺼졌네요. 제가 잠깐 이렇게 필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1번의 카드와 3번의 카드 사이에 지금 그림처럼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주어졌다면 전환이라기보다 1번이 변화가 주어져서 2번으로 오고 3번이 변화가 주어져서 2번으로 오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사건이 교차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전차 카드랑 비슷하게 어느 위치에 오냐에 따라서 물론 모든 키워드는 위치에 따라 다른 키워드를 갖겠지만 다른 해석을 갖게 되죠. 근데 이 두 카드는 유난히 그게 심해요. 많이 달라져요. 전환점이었던 카드가 반복으로 키워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가운데에 2번 카드를 그려서 보여드렸어요. 네, 11번 정의 카드를 볼게요. 우리가 강제성이 있는 10번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1번이 주어졌어요. 1번의 키워드는 항상 똑같이 말하죠. 흔적은 있는데 결과는 없다. 정의 카드는 법률과 규칙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어떤 규칙을 제시할 뿐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음, 이 카드는 너가 정도를 잘 걷고 있다면 이 카드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한 것에 대한 받아들인 거에 대한 결과를 보기 때문에 뭐 합격 통지서라든가 혹은 법적인 어떤 이득이나 그런 것들의 긍정적인 키워드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앞에 겪었던 혹은 내가 행했던 그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카드일 경우가 많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합격이 될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결과로서는 냉정함이 주어지는 거라서 실패를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카드들이 좋지 않고 결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도달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앞에 했던 결과, 그게 환경을 극복하는 거에 해당이 되고 정의 카드가 나오면 너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서 성공했어 라는 해석을 보여줄 수 있지만 나의 행동이 앞에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어 라는 불성실의 카드와 이게 주어지면 너는 불성실했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수 없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1번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딱 흔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기 나름이라는 밑에 어떤 베이스가 깔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식선에서의 결과나 정해진 결과 혹은 다 남들도 아는 정답 이런 거에 정의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단호한 면이 있겠죠. 너 행동하는 거 보고 결과를 줄게. 이러니까 좀 냉정한 사람일 수 있어요. 12번 카드를 볼까요? 매달린 남자 카드예요. 키워드는 인내라고 보통 뭐 인내, 희생 이런 키워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잠시 묶여있는 시간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이 카드가 나오면 너는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 기간은 길지 않은데 조금 필요한 조건이야 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10 더하기 2번이에요. 5 더하기 5 더하기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는데 매달려 있는 거라서 내가 참아주는 거야. 5번의 변화와 또다시 5번의 강제성을 바탕으로 운명의 수레바퀴 10번을 지나서 2번을 갖게 된 거잖아. 2번이 구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난 세상 물정을 좀 알고 상황도 좀 알아. 그런데 매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선택한 인내, 그래서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길지 않은 시간, 3이 되기 전까지 잠깐의 시간에 머무른다 그래서 영원성은 없어요. 일정 기간 뭐 희생하는, 참아야 되는, 혹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보면 뭘 좀 아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2번이 표현이 없다 그랬잖아요. 뭘 좀 아는데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특이한, 독특한, 혹은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같이 있어요. 13번 데스카드죠. 키워드는 종결로 주어져 있어요. 이제 보면 여자와 왕은 쓰러져 있고 아이와 교황은 살아 있어요. 뭐 이런 걸로 다양한 뭐 멀리 해가 있으니까 희망이 주어지고 뭐 이런 다양한 설명들이 있죠, 보통. 근데 3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은 운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것들을 한번 겪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카드라서 이미 시작은 담보된 종결이에요. 종결이라는 키워드가 13번을 만나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날 인연이 있어서 너가 지금 헤어진 거고, 다른 취업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에서 그만두게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종결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은 금방 될 수 있는 거라서 3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종결에 마무리된 거를 빨리 수용하면 금방 시작이 될 수 있고, 이걸 수용하지 못하면,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종결됐다라는 걸 수용하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쓰러지고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것의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이미 된 거라 내가 빨리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됐다고 해. 나는 새롭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3번이니까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위해서 정리한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해요. 만약에 연애를 봤을 때 이게 첫 번째로 나오면 한 번 헤어졌다가 화해를 한 연인일 수도 있고 막 연애를 끝내고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뭔가 마무리되고 다시 시작됨이라는 의미라서 실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의 카드가 나오는 일이 많진 않아요. 물론 없진 않겠죠. 그런데 죽음은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의 종결로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제가 큰 변화가 있을 때, 직업적인 큰 변화, 원래 제가 이제 직업훈련원을 운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주나 타로 쪽으로 완전히 원래 이게 투잡이었는데 전업을 할 때, 그다음에 뭔가 끝내야 될 때, 이럴 때 이 13번 카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나왔어요. 제가 제 거를 볼 때도 많이 나오고,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아니라고 말하는 카드는 굉장히 많아요. 뭐 소도 한 장 나와도 되죠. 근데 굳이 이 무거운 의미의 카드가 중간중간 불쑥불쑥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카드는 약간 좀 징크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카드가. 그런데 항상 그 뒤에는 괜찮았어요. 빨리 포기하면 빨리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4번 절제 카드예요. 키워드는 소통 절제라고 주어져 있는데 4번이 완벽한 숫자라 14번이라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잠깐 드렸었어요. 그 앞에서. 하나는 발이 물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무태 있어요. 컵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갈등의 카드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펜타클 2가 갈등에 더 가깝고 이거는 조절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0번을 거쳐서 4번을 만난 거라 나는 14번의 절제야. 그러니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하니까 내가 무모하지도 않고 서툴지도 않고 완벽하게 안정시킬 수 있어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절제 카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9번도 나는 이 세상을 다 알아 라는 카드가 돼서 내면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더 이상 무력이 없으니까 내 내면을 다질 거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신만의 세계에서 최고인 게 9번 카드죠. 그런데 그 9번의 절제와 조절과 14번의 절제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내가 완벽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 카드는 관망하는 거고 또 내가 조금 기다려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5 더하기 5의 10을 거쳐온 사건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긋할 수 있고 상대방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황제의 4번에 있는 건 불안함이고 14번의 4번은 익숙하고 성숙한 4번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 소통을 위해서 혹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절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로 보면 이 카드는 내가 조절해야 되거나 기다려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편한 거지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약간의 초조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불안정하거나 혹은 안 될 것 같아서 두렵거나 이런 카드보다는 내가 일정 기간 좀 기다려야 되거나 상대를 배려해야 돼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 카드가 긍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말끔하진 않죠. 키워드 자체가 절제라. 그래도 긍정에 가까운 카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로써 14번 카드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5번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15번의 카드는 5 더하기 5 더하기 5예요. 제가 수비학에서도 이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다음 시간에는 15번부터 또 남은 카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좋아요와 공감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이였습니다.